자, 오늘 이제 8월 12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샌디에고 경기가 없는 날인데 또 이제 김하성 선수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게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뭐 오늘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최근 김하성 선수 뭐 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수비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어느 정도로 잘하는 건지 혹은 이제 진짜 리그 탑급 맞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은 골드글러브급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이미 말을 했잖아요. 아니 본인도 근데 골드글러브 출신이잖아. 본인은 두 차례 수상을 했는데 네. 골드글러브 선수들은 골드글러브 선수들이 알아보는 거야. 영웅을 알아보는 거. 네. 그렇죠. 매번 인상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고 리그 최고의 수비수다. 야구 IQ가 높아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기도 했었지만 프로파도 칭찬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제 기자가 김하성이 골드글러브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 absolutely, 뭐 yes, yes, 뭐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뭐 그래서 뭐 캠페인을 벌이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장 인정도로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감독인 이 케플러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였었죠. 이제 5월 말 3연전에서 김하성의 수비 때문에 졌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김하성 선수한테 한 경기에서 타구 6개가 갔었는데 그 6개가 모두 또 쉽지 않은 타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다 아웃카운트로 연결하는 장면이 적장의 눈에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인정도로 끝났고 이제 구체적인 한번 수비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뭐 알겠어요. 말로 하는 거 알겠고 뭐 멜빈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 말을 못 하겠어. 다뭐 수비 칭찬으로는. 잘한다 하는데 진짜 스탯으로는 얼만큼인지 리그 내에서의 또 위상을 그래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팬그래프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수비 지표 중에 하나죠. UGR, 이 울티메이트 존 레이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수비 범위를 기반으로 측정을 하되 뭐 어깨, 다른 능력도 함께 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수비를 통해서 그 우리 팀의 수비 이 실점을 억제했나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사실 2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을 때 김하성 선수가 5.4점, 메이저리그 유격수 전체 당당히 1위입니다. 그래요. 이제 2위인 아메드 로사리오, 이제 클리블랜드의 선수죠. 이 선수가 4.9니까 김하성 선수와는 꽤나 좀 격차가 있고 또 유지알 같은 경우도 역시 누적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로사리오의 수비 이닝 같은 경우에는 834.1이닝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하성 선수는 700이닝이 안 돼요. 700이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경기로 환산한 UGR로 봤을 때에는 무려 9.6점입니다. 로사리오는 6.5점이니까 거의 3점 넘게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GR로 봤을 때 김하성은 압도적인 유격수 1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팬그래프에서 나오는 지표 받고 이제 레퍼런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DRS, 이거는 그래도 좀 이 국내 팬분들께도 또 많이 익숙한 그런 지표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직관적으로 디펜시브 런 세이브, 그러니까 수비를 통해서 얼마나 실점을 억제했나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부분에서도 플러스 7점을 받고 있습니다. 유격수 중에서는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요. 1위인 벨라스케스랑은 조금 격차가 있는 편입니다. 네, 13점이네요. 그렇죠. 플러스. 제라미 파냐가 12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유격수로 따졌을 때는 7위, 꽤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 구단은 10개 구단이니까 7위면 평균 이하지. 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30개 구단이에요. 30개 구단. 그러면 상위 지금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거야? 3분의 1 안쪽으로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수치에서도 상급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루수 기록까지 합쳤을 때 아까 이제 유지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격수 수치랑 또 이제 3루수 수치랑 같이 또 이제 합성이 합쳐요.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DRS 같은 경우 이제 포지션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올 시즌 3루수로도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3루수 기록까지 합치면 이제 플러스 9점. 이게 야수, 메이저리그 야수 전체 19위란 말이에요. 네. 오. 이거는 이제 외야수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9개 포지션, 그리고 30개 구단. 생각을 해보면은 김하성 선수가 얼마나 수비를 잘하고 있는지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일 발전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베이스볼 서번트의 OAA라는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웃 어버브 에버리지, 평균 대비 아웃 기어라는 건데 이 스탯은 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를 또 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을 잡는 위치까지의 이동 거리도 측정을 하고요. 이동에 걸린 시간, 잡는 순간에 주자가 향하는 베이스까지와의 거리, 그리고 어깨를 통해서 얼마나 실제로 억제를 했는가,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가지고 합산해서 판단을 하는데
김하성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점입니다. 이건 유격수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요. 1위는 댄스비 스완슨의 13점, 2위는 니코 오너의 12점. 사실 김하성 선수가 시즌 이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3위 안에 드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벌어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포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타자 주자의 평균 주루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프트 상황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신뢰도가 그나마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김하성 선수는 어쨌든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수비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투수 기록 혹은 이제 타자 기록에 대해서 비해서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지표로 살펴봤을 때도 모두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격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OAA 지표에서 스완슨이나 호너 같은 선수들은 뭐 최상위권 아니었습니까? 1, 그렇죠. 2, 2위를 다투는데 이 선수들이 UGR로 보면은 뭐 0점대 이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김하성 선수는 이제 다양한 그래서 이제 지표. 골드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스탯도 어느 정도 일부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한 수비 지표를 합산해서 아하. 구해지니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드글러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산점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국내에서보다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는 이유 뭐 목동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이제 잔디 상황 이런 것도 짚어드렸지만 그렇죠. 본인이 이제 수비 향상 비결 이제 최근에 문상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틀에 박힌 수비를 버리고 MLB식에 적응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 메이저리그에 와서 작은 볼 핸들링 교정과 수비에 많은 투자를 했다. 스텝도 바꾸면서 수비가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국내 아직까지 지도자분들께서 수비보다는 좀 공격에 치중하는 그런 지도 방식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타격 훈련을 더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이 과거의 수비 지도 방식에 머물러 있는 국내 지도자들 또 꼬집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겨울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그 혜택 받고 이제 봉사활동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 지도를 했는데 내가 배웠을 때랑 아직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가 10년 전이니까 그때와 같이 배웠다고 하면 이제 30년 전, 40년 전의 그 이론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내야 수비 방식은 메이저리그랑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하성 선수도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공을 가운데로 받는 거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사이드 스텝을 밟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김하성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보면은 백핸드 캐치, 뭐 베어핸드 캐치, 그러니까 본능적인 수비 있잖아요. 맞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게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 나쁘다고 가르쳐. 그래서 일본 내야수들이 메이저리그 가서 항상 수비 평가가 안 좋은 게 항상 공을 가운데로 받아야 되니까 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이드 스텝은 이 수비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빠른 타구가 왔을 때는 그냥 바로 본능적으로 글러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동양인 내야수들이 수비를 못했는데 강정호 선수 그리고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을 보면은 이런 이 남미 선수들이 할 줄 아는 본능적인 수비를 펼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샌디에고 입단한 뒤에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 달라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를 자유롭게 해줘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캠프에서 이제 김하성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백핸드 타고도 정면 수비로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코치가 아니 왜 불필요한 스텝을 받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예, 그냥 조금만 이제 팔을 구부리기만 하면 이게 백핸드 그렇죠. 캐치가 되고 그러는데 스텝을 밟아서 쫓기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악송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간신히 잡았다고 쳐. 그 다음에 송구도 스텝을 밟아서 할 거야?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럼 이미 1루 베이스에 도달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공을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송구로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내야수 수비 또 특징이 있어요. 항상 오버핸드로만 던져야 돼. 근데 생각해보세요. 메이저리그는 잡자마자 바로 점핑 스로우로 하기도 하고 급한 사이드로 경우에 하기도. 사이드로 하기도 하고 토스로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고 김하성 선수 역시 이런 본능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받으면 무조건 스텝 밟고 오버핸드로 던져야 돼.
이거는 필요하다. 너무 오래된 이론이라는 생각이 김하성 선수도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가 사실 이제 빅리그에 데뷔하고 나서 이제 수비 코치였던 바비 디커슨 코치가 알고 보니까 또 지난 겨울에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마차도의 개인 코치로 시작을 해가지고 김하성 선수한테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필라델피아로 이적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수비진이 그래 좋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좋다고는 좀 말했나 뭐. 좋다는 말은 차마 안 나오는데 네. 지난해보다 멤버 면면을 봤을 때 정말 나락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아. 그리고 알렉봄 선수도 원래 얘 3루 수비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도 수비 향상 효과를 또 어느 정도 봤거든요. 수비 지표 말고 이제 육안으로 보면 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수비 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의 내야 수비가 많이 안정된 데에는 역시 바비 디커슨의 공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하성 선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메이저리그에서 오히려 더 수비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도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런 수비에서의 돋보이는 점이 사실 타격이 또 평범한 거에 좀 묻히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타격까지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김하성 선수가 좀 더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분들께서 김하성 선수 경기 지켜보시면 이 가치를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워낙 돋보이는 그런 수비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김하성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제 타티스가 돌아와서도 또 유격수로 또 꾸준히 출전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김하성 선수가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 위치, 이 수비적인 능력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